아저씨, 무릎 꿇어요. 63살 노인이 26살 여자 앞에서 천천히 무릎을 꿇습니다. 룸서비스 유니폼을 입은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죠. 그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제대로 된 서비스를 가져와요. 여자의 비웃음이 차갑게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그녀는 모르고 있었어요. 자신이 지금 무릎 꿇게 한 이 남자가 누구인지를. 그랜드 팰리스 호텔 회장 최영태. 수천억 원의 자산을 가진 그가 왜 낡은 룸서비스 유니폼을 입고 객실을 돌아다니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이 젊은 여자 앞에서 굴욕적으로 무릎을 꿇어야 했을까요? 미영아, 준비됐어? 바로 그때 복도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립니다. 문이 열리고 한 청년이 나타났죠. 그는 무릎 꿇은 노인과 그 앞에서 비웃는 여자를 목격합니다. 미영아, 이게 무슨... 이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 남자는 누구이고 무릎 꿇고 있는 회장님 앞에서 비웃고 있는 여자는 과연 이 남자와 어떤 관계일까요? 현실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밤 11시 이야기를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 7시 서울 한복판의 최고급 펜트하우스에서 알람이 울렸습니다. 영태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모습이 아직 어둠에 쌓여 있었죠.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벽에 걸린 거대한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에는 63살의 단정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그랜드 팰리스 호텔 회장 최영태, 한국 호텔업계의 거물이었습니다. 영태는 손목에서 1,000만 원이 넘는 명품 시계를 풀었어요. 그리고 손가락에서 결혼 반지와 다이아몬드 반지를 하나씩 빼냈죠.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옷장을 열자 한쪽에는 수천만 원짜리 정장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어요. 하지만 영태의 손은 구석에 숨겨둔 낡은 룸서비스 유니폼을 꺼냈습니다. 남색과 금색이 섞인 허름한 옷이었죠. 회장님, 정말 이러실 필요가 있으십니까? 비서가 거실로 들어오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태는 유니폼에 지퍼를 올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진우가 결혼할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말이야. 하지만 회장님, 다른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탐정을 고용하거나. 아니야. 영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봐야 알 수 있어. 호텔 직원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겠나? 비서는 한숨을 쉬며 물러났어요. 영태는 다시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거울 속에는 평범한 룸서비스 직원이 서 있었죠. 그는 거울을 향해 낮게 중얼거렸어요. 오늘이면 모든 게 끝난다. 영태는 펜트하우스를 나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수억 원짜리 외제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구석에 세워둔 낡은 밴으로 걸어갔죠. 밴에 시동을 걸자 투둑투둑 소리가 났습니다. 영태는 운전석에 앉고 주차장을 빠져나갔어요. 새벽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호텔로 가는 길, 영태는 잠시 그랜드 팰리스 호텔 본관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50층이 넘는 거대한 빌딩이었죠. 보통 때라면 그는 최상층 회장실에서 일하고 있을 시간이었어요. 건물 안을 들여다보니 이미 불이 켜진 사무실들이 보였습니다. 직원들이 일찍 출근해서 일하고 있었죠. 영태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모두들 열심히 일하는구나. 나도 오늘은 다른 일을 해야지. 그는 다시 밴에 올라탔습니다. 목적지는 호텔 직원 출입구였어요. 일주일 전 영태는 비서를 통해 호텔 총지배인을 만났었죠. 한미영이 자주 투숙한다는 프레지덴셜 스위트였습니다. 영태는 총지배인에게 거액을 주며 하루만 룸서비스 직원으로 일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었어요. 총지배인은 처음엔 황당해했지만 영태가 개인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만 말하자 더 이상 묻지 않고 승낙했죠. 돈이 워낙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호텔 직원 출입구에 도착하자 총지배인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50대의 단정한 남자였어요. 아, 최 선생님, 약속대로 오셨네요. 네, 총지배인님. 오늘 룸서비스 많습니까? 아직은 별로 없어요. 아, 맞다.
프레지덴셜 스위트라고. 거기가 우리 호텔 VIP 고객인데 매주 토요일 아침에는 꼭 룸서비스 주문하거든요. 오늘도 아마 곧 전화 올 거예요. 영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프레지덴셜 스위트. 바로 한미영이 머무는 객실이었죠. 진우가 오늘 저녁에 만나기로 한 여자였어요. 영태가 토요일을 선택한 것도 바로 이 정보를 미리 알아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객실 고객이 어떤 분인지 아시나요? 영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총지배인이 얼굴을 찌푸렸어요. 아, 그분 좀 까다로워요. 룸서비스 직원들한테 특히 그래요. 최 선생님도 조심하세요. 어떻게 까다로운데요? 그냥 좀 조심하시는 게. 영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으로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때 영태의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진우였죠. 아버지, 저예요. 그래, 진우야. 오늘 저녁 9시 맞지? 네, 아버지. 진우는 오늘 밤 9시에 미영을 아버지께 소개하기로 했어요. 레스토랑 예약했어요. 영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나는 조금 늦을 수도 있다. 먼저 만나고 있어라. 알겠습니다, 아버지. 둘이 사귄 지 석 달 됐는데 이제 아버지께도 정식으로 인사드리려는 거였어요. 미영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버지도 분명 마음에 드실 거예요. 전화를 끊고 영태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우는 어릴 때부터 착한 아이였어요. 너무 착해서 가끔은 사람을 잘못 보기도 했죠. 영태는 회장실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사진 속에서 진우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대학 졸업식 날 찍은 사진이었죠. 그날 진우가 말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아버지, 제가 결혼할 사람은 꼭 아버지께 먼저 소개할게요. 아버지가 인정해 주시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영태는 그때 대답했었죠. 그래, 내가 직접 확인해 볼 거야. 너한테 어울리는 사람인지 말이야. 최 선생님, 주문 들어왔어요. 총지배인의 목소리에 영태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드디어 시작이었죠. 프레지덴셜 스위트, 아침 식사 세트요. 빨리 갖다 주세요. 영태는 고급 아침 식사를 룸서비스 카트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제사장 갈등 확대. 프레지덴셜 스위트로 가는 길, 영태는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1980년 그가 처음 호텔업을 시작했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정말 가난했죠. 작은 여관에서 벨보이로 시작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에게 무시당한 적이 많았어요. 하지만 영태는 포기하지 않았죠.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그랜드 팰리스 호텔을 만들 수 있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영태가 항상 직원들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청소부든 경비원이든 룸서비스 직원이든 모두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믿었죠. 그런데 진우가 만나려는 여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 진우에게 어울리는 사람일까요? 지금 확인하러 가는 중입니다. 최상층에 도착했습니다. 영태는 룸서비스 카트를 밀고 프레지덴셜 스위트 앞에 섰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영태는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명함 케이스가 살짝 보였어요. 그랜드 팰리스 호텔 회장 최영태라고 적힌 명함이 들어있었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거였습니다. 프레지덴셜 스위트의 초인종을 눌렸어요. 누구세요? 안에서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미영이었죠. 룸서비스입니다. 아, 잠깐만요.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영태는 처음으로 한미영을 마주했어요. 26살의 예쁜 여자였습니다. 화장을 완벽하게 했고 비싼 잠옷을 입고 있었죠. 하지만 영태를 보는 눈빛이 차가웠어요. 여기 놔두고 가세요. 미영이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영태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때 미영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받으며 영태를 무시했죠. 진우 오빠. 응, 오늘 밤 9시에 봐요. 나도 기대돼요. 영태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진우와 통화하는 거였어요. 아버지도 오신대요. 그래요? 좋아요. 완벽한 여자친구가 될게요, 오빠.
미영이 전화를 끊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영태를 다시 봤죠. 이번에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직도 왜 서 있어요? 빨리 가세요. 영태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복도에서 나오다가 다른 투숙객을 만났어요. 아이고, 룸서비스 오셨구나. 그 객실도 시켰네요. 네, 할머니. 자주 시키나 봐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객실 하루에도 몇 번씩 시켜요. 그리고 룸서비스 직원들한테 함부로 대하기로 유명하죠. 지난번에는 새로운 젊은 친구를 울렸다니까요. 영태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첫인상도 안 좋은데 다른 사람들 평판도 이렇다니. 1층에 도착하자 컨시어지가 영태를 불렀습니다. 선생님, 프레지덴셜 스위트 갔다 오셨어요? 네, 왜 그러세요? 아, 그 객실 민원이 제일 많아서요. 특히 그분이 룸서비스 직원들 괴롭히는 걸로 유명해요. 조심하세요. 영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벤에 올라타며 시계를 확인했어요. 오전 9시, 저녁 9시까지는 아직 12시간이 남아 있었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총지배인이었어요. 최 선생님, 아까 그 프레지덴셜 스위트에서 또 전화 왔어요. 점심도 추가한대요. 1시간 후에 받고 싶다네요. 영태는 놀랐습니다. 벌써 또 시킨다고요. 총지배인이 설명을 덧붙였어요. 그 객실은 원래 그래요. 아침에 룸서비스, 점심에 또 룸서비스, 저녁에 또 뭔가. 하루에 서너 번은 기본이에요. 부잣집인데 요리는 안 하나 봐요. 영태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미영을 여러 번 더 볼 수 있겠군. 진짜 모습을 확인할 기회가 더 생긴 거야. 그리고 오늘 밤 9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였습니다. 진우가 미영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될 때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것이 영태의 가장 큰 걱정이었죠. 1시간이 지났습니다. 영태는 다시 점심 식사를 들고 프레지덴셜 스위트 앞에 섰어요. 이번에는 어떤 모습을 보게 될까요?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왔어요? 문 앞에 놓고 가요. 문이 열렸습니다. 미영은 이번에는 명품 운동복을 입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팩을 붙이고 있었죠. 그녀는 영태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아까 그 아저씨네. 하루 종일 룸서비스만 하는 거예요? 영태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네, 일하는 중입니다. 미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룸서비스나 하고 있어요? 젊었을 때 뭐 했길래? 그 순간 영태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욱하고 올라왔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오늘은 관찰하는 날이니까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뭐가 열심히해요? 제대로 된 직업도 없으면서. 미영은 지갑에서 돈을 꺼내 영태에게 던졌습니다. 돈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영태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돈을 주었죠. 그때 미영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엄마라고 떴어요. 엄마. 미영의 목소리가 갑자기 달콤해졌습니다. 영태가 아직 문 앞에 서 있는데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응. 오늘 저녁에 그랜드 팰리스 호텔 아들 아버지한테 정식으로 인사하기로 했어. 최진우라고 3달 동안 만났는데 이제 결혼 얘기 나올 것 같아. 영태의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엄마, 이번엔 정말 대박이야. 그랜드 팰리스 호텔이면 재산이 조단이래. 결혼하면 우리 집안도 완전 바뀌는 거야. 어머니가 뭐라고 말하는지 들리지 않았지만 미영은 계속 말했어요. 사랑. 엄마, 그런 게 뭐가 중요해. 돈이 있으면 다 되는 거야. 사랑은 나중에 생기는 거고. 영태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을 돈으로만 보는 여자였어요. 그리고 엄마, 내가 예쁘잖아. 남자들은 다 내 외모에 넘어가. 최진우도 마찬가지야. 미영은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죠. 일단 결혼부터 하고 나면 그 다음은 내 마음대로야. 시어머니도 없다니까 더 좋아. 영태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진우의 어머니는 10년 전에 병으로 돌아가셨죠. 그 아픔을 이런 식으로 이용하려 한다니요. 전화를 끄는 미영이 영태를 봤습니다. 또 거기 서 있어요?
빨리 가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영태는 복도에 잠시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죠. 진우야, 넌 이런 여자를 만나려고 하는구나. 영태는 천천히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뒤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른 객실이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나왔죠. 저기요, 선생님. 영태가 돌아봤습니다. 30대 초반의 평범한 여자였어요. 혹시 프레지덴셜 스위트 갔다 오셨어요? 네, 그랬습니다. 여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또 심하게 대하던가요? 그 객실 말이에요. 저번에는 우리 객실에 온 룸서비스 직원한테도 소리 지르고. 영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안 괜찮아요. 누군가는 그 여자한테 본때를 보여줘야 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영태는 생각했습니다. 미영의 본성이 점점 드러나고 있었어요. 1층으로 돌아오니 총 지배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최 선생님, 괜찮으세요?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아, 괜찮습니다. 총 지배인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 객실 때문이죠? 사실 우리 직원들도 그 객실은 가기 싫어해요. 왜요? 한 번은 우리 새로운 직원한테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든다고 사과하라고 했대요. 사과하는 것도 모자라서 무릎까지 꿇으라고. 영태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네, 그 친구가 너무 화가 나서 그만뒀어요. 21살 대학생이었는데. 그때 영태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진우였어요. 아버지, 뭐 하세요? 아, 일 좀 보고 있다. 아버지, 오늘 저녁 많이 늦으세요? 미영을 정식으로 소개하는 날인데 직접 만나시면 더 좋아하실 거예요. 자선 활동도 자주 한대요. 영태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자선 활동이라.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거겠지. 그래, 진우야. 늦지 않게 갈게. 네, 아버지가 미영을 보시면 분명 마음에 드실 거예요. 전화를 끊고 영태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진우는 너무 순수했습니다.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있었죠. 제6장 클라이맥스 준비. 오후 3시, 또다시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프레지덴셜 스위트였어요. 이번에는 애프터눈 티였죠. 영태가 도착했을 때 미영은 완벽하게 화장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고급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아저씨, 또 왔네요. 이번에는 뒤에 친구가 있었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여자였죠. 미영아, 이 아저씨가 오늘 계속 오는 사람이야? 응, 나이 먹고도 룸서비스나 하고 있어. 친구가 킥킥 웃었어요. 불쌍하다. 우리 아빠 나이쯤 되는 것 같은데. 미영이 크게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면 저렇게 되는 거야. 영태는 참고 또 참았어요. 주먹을 꽉 쥐었다가 다시 폈습니다. 여기 애프터눈 티입니다. 그냥 놔두고 가요. 아, 그리고 이거. 미영이 1,000원짜리 한 장을 영태에게 던졌어요. 팁에 감사하죠. 친구가 또 웃었습니다. 1,000원? 미영아, 너무 후한 거 아니야? 맞아. 아저씨, 이걸로 커피라도 사드세요. 두 사람이 깔깔 웃으며 문을 제시도 각국에 속편집 닫았어요. 영태는 복도에 서서 1,000원을 내려다봤습니다. 1980년 영태가 처음 호텔업을 시작했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정말 가난했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이런 모욕은 받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 도우며 살았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돈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영태는 1,000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것도 증거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1층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태는 다른 룸서비스 직원을 만났어요. 케이터링을 배달하는 20대 청년이었죠. 아저씨도 프레지덴셜 스위트 가셨어요? 네, 그랬습니다. 청년이 한숨을 쉬었어요. 저도 아까 갔다 왔는데 또 당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서비스가 30분 안에 안 왔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사실 25분 만에 도착했는데. 청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보고 게을러서 룸서비스나 하는 주제에 뭘 안다고 말대답하냐고. 영태는 청년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힘내세요.
당신은 열심히 일하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근데 정말 화가 나요. 우리도 사람인데. 영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룸서비스 직원도 사람입니다.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죠. 오후 5시가 되었어요. 해가 서서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영태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프레지덴셜 스위트에 갈 기회를 기다렸죠.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역시 프레지덴셜 스위트였어요. 저녁 식사 주세요. 친구들이 와서요. 빨리 갖다 주세요. 미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영태는 저녁 식사를 들고 마지막으로 그 객실을 향했어요. 이번에는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죠. 그래서 오늘 그 호텔 재벌 아들 만난다고. 응, 완전 대박이야. 결혼하면 인생 역전이지. 근데 사랑하지도 않는데 결혼해도 돼? 미영의 대답이 들렸어요. 사랑. 그런 거 영화에나 나오는 거야. 현실은 돈이 최고지. 돈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 영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룸서비스 왔습니다. 아, 또 그 아저씨네요. 들어와서 놔두고 가요. 영태가 들어갔어요. 거실에는 미영과 친구 2명이 있었습니다. 모두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죠. 아저씨, 나이가 몇이에요?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63살입니다. 헐, 우리 아빠보다 나이 많네요. 그 나이에 룸서비스나 하고. 미영이 끼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열심히 살았어야지. 안 그래요, 아저씨? 영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음식을 내려놓고 돌아섰죠. 잠깐. 미영이 불렀어요. 영태가 돌아봤습니다. 아저씨, 오늘 내가 중요한 약속이 있거든요. 혹시 또 룸서비스 주문하면 다른 사람 보내요. 아저씨 얼굴 보면 기분 나빠지니까. 친구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영태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툭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영태는 조용히 문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진우야, 내가 이 여자의 진짜 모습을 확인했어야 하는데. 저녁 6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죠. 저녁 7시, 영태는 호텔 회장실에서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룸서비스 유니폼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온몸이 욱신거렸어요. 63살의 나이에 하루 종일 룸서비스를 하는 것은 쉽지 않았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또 프레지덴셜 스위트였어요. 아까 시킨 저녁이 너무 짰어요. 다시 만들어서 가져와요. 지금 당장. 미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태는 놀랐어요. 손님, 3시간 전에 배달해드린 음식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 지금 먹어봤더니 짜다고요. 빨리 다시 가져와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총지배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최 선생님, 가지 마세요. 이건 너무해요. 아니에요, 제가 가보겠습니다. 영태는 새로 만든 저녁을 들고 다시 그 객실로 향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호텔 로비에는 퇴근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프레지덴셜 스위트 앞에서 영태는 한 명의 호텔 보안 요원을 만났습니다. 50대의 남자였어요. 또 프레지덴셜 스위트 가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보안 요원이 혀를 쳤어요. 그 객실 오늘 유난히 심하네요. 아까도 다른 룸서비스 직원한테 소리 지르더니.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음식 포장지에 흠집이 났다고 난리였어요. 음식은 멀쩡한데 포장만 보고요. 룸서비스 직원이 사과했는데도 계속 화를 내더라고요. 영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영의 행동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어요. 프레지덴셜 스위트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왜 이렇게 늦어요? 미영이 짜증 가득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아마 저녁 약속을 위한 준비였겠죠. 죄송합니다. 새로 만들어서 가져왔어요. 그냥 놔두고 가요. 아, 잠깐. 미영이 영태를 불렀습니다. 그녀의 눈이 번뜩였어요. 아저씨, 무릎 꿇어요. 영태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무릎 꿇으라고요.
손님한테 불량품을 팔았으니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영태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의 목적을 생각하며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63살의 노인이 26살 여자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였어요. 영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영이 비웃었어요. 그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제대로 된 서비스 가져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미영아, 준비됐어? 복도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진우였습니다. 일찍 도착해서 미영을 데리러 온 거였죠. 진우가 열린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봤어요. 무릎 꿇은 노인과 그 앞에 서서 비웃는 미영을. 미영아, 이게 무슨... 진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영은 재빨리 표정을 바꿨어요. 아, 오빠. 벌써 왔어? 이 아저씨가 실수를 해서 무릎을 꿇고 계시잖아. 진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영태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진우와 눈이 마주쳤어요. 하지만 진우는 영태를 알아보지 못했죠. 영태는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미영아, 방금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오빠, 그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야. 빨리 가자, 늦겠어.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영태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진우가 그 장면을 봤다는 게 다행이었을까요? 불행이었을까요? 1층에 내려오니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30대였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아, 괜찮습니다. 남자가 명함을 꺼냈어요. 저는 이 호텔을 자주 이용하는 변호사입니다. 방금 프레지덴셜 스위트에서 나오시는 걸 봤는데. 영태는 놀랐습니다. 보셨습니까? 네, 보안 카메라로요. 그 객실은 워낙 민원이 많아서 호텔에서 주시하고 있거든요. 방금 그 여자가 어르신께 무릎 꿇으라고 한 것도 다 녹화됐어요. 변호사는 계속 말했어요. 한 달 전에는 새로운 룸서비스 직원을 올렸어요. 그 친구가 너무 불쌍해서 제가 달래줬죠. 영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영의 악행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군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변호사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뭔가요? 그 여자 SNS에 자기가 얼마나 선한 사람인지 계속 올려요. 자선활동 사진, 기부 인증 같은 거요. 완전히 이중적이죠. 영태의 눈이 커졌어요. 진우가 믿고 있는 미영의 착한 모습은 모두 거짓이었던 거였습니다. 제8장 교훈과 마무리. 호텔 직원 휴게실로 돌아온 영태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시계를 보니 8시였습니다. 1시간 후면 레스토랑에서 정식으로 만날 시간이었죠. 총지배인이 다가왔습니다. 최 선생님, 이제 퇴근하시죠.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총지배인님. 영태는 룸서비스 유니폼을 벗었어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얼굴을 씻었죠. 거울을 보니 피곤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무릎을 꿇었던 그 순간이 계속 떠올랐어요. 진우가 봤으니 뭔가 느꼈을 거야. 영태는 주머니에서 명함 케이스를 꺼냈어요. 그리고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지금 호텔로 정장 좀 가져다 줘. 네, 회장님. 준비되어 있습니다. 30분 후 영태는 회장실에서 정장으로 갈아입었어요. 명품 시계를 차고 반지를 끼웠죠. 거울 속에는 다시 그랜드 팰리스 호텔 회장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태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무릎을 꿇었던 그 순간, 진우의 놀란 얼굴, 미영의 비웃음이 계속 떠올랐죠. 진우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아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진우는 분명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진짜 모습을 봤으니까요. 영태는 호텔 최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어요. 고급 레스토랑이었죠. 진우가 예약한 곳이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니 직원이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최영태 회장님. 최진우 전무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영태는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석 테이블에 진우와 미영이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진우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미영은 애써 밝게 웃으려 했지만 불안해 보였죠. 오빠, 왜 그래? 무슨 생각해? 아니야.
그냥 아까 그 일이 계속 생각나서. 그 룸서비스 아저씨 말이야? 그냥 잊어. 별일 아니야. 진우가 미영을 바라봤어요. 별일이 아니라고. 미영아, 나이 많은 어르신을 무릎 꿇게 한 게. 미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오빠, 왜 그래? 그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아까 그 어르신 말이야. 영태는 천천히 테이블로 걸어갔어요. 진우야. 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미영도 돌아봤어요. 영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아직 영태를 알아보지 못한 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한미영입니다. 미영이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완벽한 미소를 지으면서요. 영태는 미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그래요, 한미영 씨. 드디어 만나네요. 진우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버지, 혹시 조금 전에. 영태가 손을 들어 진우를 제지했습니다. 진우야, 천천히 얘기하자. 오늘은 중요한 날이니까. 미영이 긴장한 듯 물을 마시너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폭풍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레스토랑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영태가 자리에 앉자 진우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미영은 애써 밝게 웃으려 했지만 눈빛은 초조했죠. 아버님, 만나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미영이 다시 한번 인사했어요. 목소리에서 긴장이 느껴졌습니다. 영태는 미영을 차분히 바라봤어요. 몇 시간 전 이 여자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기억이 생생했죠. 미영 씨, 진우한테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선 활동도 자주 하신다고요. 미영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네, 저는 사람을 돕는 걸 정말 좋아해요. 특히 어려운 분들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진우는 미영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까 본 장면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리고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그 룸서비스 어르신 뒷모습이 왠지 아버지 같았는데. 아, 설마 그럴 리가. 진우는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떨쳐냈어요. 하지만 아버지를 볼 때마다 그 어르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영태가 진우를 바라봤어요. 진우야, 무슨 생각하니? 표정이 안 좋은데. 아, 아니에요, 아버지. 그냥 오늘 좀 이상한 일이 있어서. 진우는 아버지의 손을 유심히 봤습니다. 오늘따라 손이 거칠어 보였어요. 정말 우연의 일치겠지. 하지만 왜 이렇게 비슷할까? 미영이 재빨리 화제를 돌렸어요. 아버님, 진우 오빠가 아버님을 정말 존경한다고 항상 말해요. 그랜드 팰리스 호텔을 일으키신 이야기도 들었어요. 영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쉽지 않은 길이었죠. 1980년에 시작했으니. 진우가 갑자기 아버지를 봤어요. 그 목소리, 그 말투.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젊었을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호텔에서 벨보이도 했고 룸서비스도 했고. 미영이 놀랐어요. 아버님이 룸서비스도 하셨어요? 네, 먹고 살기 위해서는 뭐든 해야 했죠.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 진우는 점점 더 확신이 들었어요. 아버지의 어깨선, 말하는 톤, 손짓. 모든 게 그 룸서비스 어르신과 너무나 닮아 있었죠. 아니야, 이건 말도 안 돼. 우리 아버지가 룸서비스를. 그것도 미영의 방에. 진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증거들이 하나둘 쌓여가고 있었어요. 영태가 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미영 씨, 저는 사람을 판단할 때 한 가지를 봅니다. 미영이 긴장한 듯 영태를 바라봤어요. 그게 뭔가요?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봅니다. 미영의 입술이 떨렸어요. 영태는 계속 말했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지위가 높든 낮든,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특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죠. 진우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평소와 다른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뭔가 더 진지하고 더 무거운 느낌이었죠. 미영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아버님 말씀이 맞아요. 저도 평소에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은 제가 좀 예민했나 봐요. 중요한 날이라서. 그때 웨이터가 다가왔습니다.
주문하시겠습니까? 영태가 메뉴를 보며 말했어요. 잠시만요. 아, 혹시 이 근처에서 룸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웨이터가 당황했습니다. 저희 레스토랑에 오셨는데 룸서비스를요? 네, 오늘 특별한 룸서비스가 먹고 싶네요. 진우가 놀랐어요. 아버지, 왜 갑자기? 미영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갑자기 룸서비스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영태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호텔이죠? 지금 룸서비스 가능한가요? 미영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설마 그 호텔? 아, 그래요? 오늘 룸서비스 하던 최 선생님이 퇴근하셨다고요? 아쉽네요. 그분이 서비스한 음식이 먹고 싶었는데. 영태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미영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미영 씨, 혹시 오늘 호텔에서 룸서비스 받으셨나요? 미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 아니요. 왜요? 그냥 물어본 겁니다. 제가 아는 분이 그쪽에서 룸서비스를 하거든요. 진우가 의아해했어요. 아버지가 아는 분이 룸서비스를요? 영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주 성실한 분이에요. 63살의 나이에도 열심히 일하시죠. 미영이 물을 마시려다가 멈췄어요. 63살. 그분이 오늘 하루 종일 고생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손님이 아주 까다로웠다고. 영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움이 숨어 있었어요. 진우가 갑자기 무언가를 깨달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버지, 설마 아까 그 어르신이. 영태가 손을 들어 진우를 제지했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1,000원짜리 지폐였어요. 이게 뭔지 아시나요, 미영 씨? 미영의 눈이 흔들렸어요. 그 1,000원. 자신이 오늘 오후에 던진 그 1,000원이었을까요? 이건 오늘 어떤 젊은 여성이 룸서비스 직원에게 던진 팁이라고 합니다. 1,000원을 던지면서 이걸로 커피나 사 먹으라고 했다더군요. 진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미영아, 설마. 미영이 급하게 일어섰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하지만 영태가 말했어요. 앉아주세요, 미영 씨.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영은 어쩔 수 없이 다시 앉았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죠. 영태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룸서비스 직원은 오늘 하루 동안 여러 번 모욕을 당했다고 해요. 돈을 바닥에 던진다든지 나이를 비하한다든지. 진우가 미영을 바라봤어요. 제시도 각국의 속편 진미영아. 정말 내가 한 거야? 미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변명을 하려 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영태가 일어섰습니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오겠어요. 영태가 자리를 비우자 진우와 미영만 남았습니다. 진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영아, 솔직하게 말해줘. 오늘 내가 한 행동들 다 사실이야? 미영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하지만 그것은 진짜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죠. 들킨 것에 대한 분함이었어요. 오빠, 나도 실수할 수 있잖아.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 실수? 미영아, 어르신을 무릎 꿇게 한 게 실수야. 진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내가 알던 너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 자선 활동도 하고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미영이 진우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진우는 손을 빼버렸죠. 오빠, 제발 오늘만 넘어가 줘. 아버님께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 좋은 인상? 미영아, 넌 이미. 그때 영태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머리를 뒤로 넘기고 안경을 벗은 영태의 얼굴. 미영이 그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리고 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죠. 오늘 하루 종일 자신이 모욕했던 그 룸서비스 직원의 얼굴과 너무나 똑같았으니까요. 레스토랑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미영은 의자에 겨우 앉아 있었어요. 온몸이 떨렸죠. 저는 몰랐어요. 아버님이신 줄. 미영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였습니다. 영태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몰랐다고 해서 당신이 한 행동이 정당화되나요? 미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죠. 자신의 꿈이 무너진 것에 대한 절망이었습니다. 진우가 일어섰어요. 그의 얼굴에는 단호함이 가득했죠. 미영 씨, 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미영이 놀란 눈으로 진우를 봤어요. 오빠,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용서? 당신은 내 아버지를 무릎 꿇게 했어. 63살 노인을 모욕했다고. 진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당신이 보여준 그 모습이 진짜 당신이라는 거야. 돈과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는. 미영이 급하게 진우의 팔을 잡았어요. 아니에요. 저는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진우가 팔을 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랑. 당신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그랜드 팰리스 호텔 후계자를 사랑한 거잖아. 그 말에 미영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영태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미영 씨,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어요. 미영이 두려운 눈으로 영태를 바라봤어요. 오늘 당신이 저에게 한 모든 행동은 호텔 보안 카메라에 녹화되어 있습니다. 미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무슨... 당신 아버지가 신흥그룹 회장이시죠? 내일 그분께 영상을 보내드릴 생각입니다. 딸이 어떤 사람인지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미영이 무릎을 꿇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몇 시간 전 영태에게 시켰던 그 자세였죠. 제발 그것만은 안 돼요. 아버지가 알면. 영태가 미영을 내려다봤습니다. 이제야 무릎 꿇는 사람의 기분을 아시겠네요. 하지만 영태는 미영을 일으켜 세웠어요. 일어나세요. 저는 당신처럼 사람을 무릎 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충고를 했죠. 미영 씨,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으세요. 사람의 가치는 돈이나 지위로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미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눈물만 흘릴 뿐이었죠. 진우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어요. 영태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아니다, 진우야. 내가 오늘 올바른 선택을 했잖니. 그걸로 충분해. 그때 레스토랑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주문하시겠습니까? 영태가 미소를 지었어요. 아니요, 우리는 이제 가려고 합니다. 아들과 둘이서 간단히 룸서비스나 시켜 먹어야겠네요. 진우도 웃었습니다. 네, 아버지. 오늘은 제가 살게요. 두 사람이 일어서자 미영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영태와 진우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레스토랑을 나가며 영태가 말했어요. 진우야, 사람을 볼 때는 항상 그 사람이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봐야 한다. 그게 진짜 모습이니까. 네, 아버지. 평생 잊지 않을게요. 밖은 어두워졌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오히려 밝아졌습니다. 오늘의 교훈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였어요. 며칠 후 미영은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SNS에 모든 가식적인 게시물을 삭제했죠. 진우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호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는 평범한 여자였죠. 하지만 그녀는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는 진짜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영태는 가끔 그날을 떠올렸어요. 무릎을 꿇었던 순간은 치욕적이었지만 그 덕분에 아들을 지킬 수 있었죠. 역시 사람의 진짜 모습은 숨길 수 없어. 영태는 회장실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습니다. 거리에는 열심히 일하는 호텔 직원들이 보였어요. 그들 모두가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영태는 매년 호텔 직원들을 위한 장학금을 만들었어요. 그들의 자녀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요. 그리고 그랜드 팰리스 호텔 전 직원들에게 고객 서비스 매뉴얼을 새로 만들었죠. 협력업체든 청소원이든 룸서비스 직원이든 누구에게나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진우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평생 기억했어요. 후에 회장이 되었을 때 그는 항상 직원들에게 말했죠. 사람의 진짜 가치는 그가 가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낮은 곳에서 얻은 교훈이 가장 높은 곳까지 빛을 비추는 법이니까요.